낙지와 오징어. KBS 통일사용설명서 남과 북의 달라진 말과 글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낙지와 오징어, 오늘도 결의말 큰사전 남북 공동편찬사업회 민지원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수요일이 10월 9일 한글날이었습니다. 네. 우리 남북한 말과 글을 연구하고 계시니까 더 한글날이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좀 저희한테는 특별한 날이죠. 그렇죠. 오늘은 저희 남북계 외래어에 관련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한글날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요즘에 이제 외래어 사용에 대한 우려가 빠지지 않고 한글날이면 기사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또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또 가장 남쪽에 와서 크게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 외래어 사용에 관한 것이어서 그래서 특별히 더 남북 외래어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준비 많이 했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이 본격적으로 외래어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사실 표준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현대 서울말을 표준어라고 하잖아요. 네, 네. 북쪽에서도 이런 표준어를 일컫는 말이 있나요? 아니면 따로 그런 칭하는 용어가 있습니까? 일단 표준어라는 이 용어는 1933년에 이 한글학회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발표가 되었을 때 그때 규범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분단이 된 후에 북에서는 사실 이런 서울말을 표준어로 규정하는 것이 이제 약간 거부감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1966년부터 문화어라는 명칭이 등장해서 이 의미를 보면 혁명의 수도 평양을 중심으로 하고 평양 말을 토대로 하여 이룩된 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북한의 문화어도 수도를 기준으로 이제 수도의 말을 주로 우리의 표준어, 북한에서는 문화어라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래어로 넘어가서 오늘 소개해 주실 이제 외래어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서도 외래어라는 용어를 쓰나요? 네, 북에서 2001년에 외국말 적기법이라는 규범이 나왔는데요. 그 어떤 규범을 살펴보면 외래어라는 용어도 사용을 하고 제목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외국말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외국말. 네. 사실 이게 더 쉽게 느껴지네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남쪽의 외래어, 북쪽의 외국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알아볼 텐데 가장 좀 궁금한 게 저는 사실은 북한 화면에서도 많이 보고 우리도 이제 워낙에 내 몸처럼 요즘에 사용하는 스마트폰. 네. 요게 사실 가장 궁금했어요. 이것도 외래어잖아요. 네. 북한에서도 사실 스마트폰 요즘엔 많이 쓰는데 이 스마트폰을 북한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이제 정식 명칭은 지능형 손전화기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이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하진 않고 제가 너무 길죠. 네, 그래서 너무 길고 발음도 사실 너무 어려운데 제가 만나본 북쪽 선생님들은 타치라고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타치. 네. 아, 터치한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네. 남쪽의 스마트폰을 북쪽에서는 터치라고 한다고 하고요. 외래어 중에 남쪽에서는 이제 외래어를 쓰는데 북쪽에서는 순우리말로 쓰이는 말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예전에는 외래어 같은 걸 북쪽에서는 다 고쳐서 네. 순우리말로 바꾼다고 그렇게 들었었던 적도 있거든요. 네. 정책적으로 좀 어려운 한자어 또 외국어로 된 명사 이런 것들은 고유어로 바꾸는 것을 권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쪽에서 카스텔라라고 하는 것은 북에서 단설기 그리고 캐러멜이라고 하는 거는 기름사탕으로 다듬어서 쓰고 있는데요. 단설기와 기름사탕. 네. 기름사탕은 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캐러멜의 이미지와 약간 다르네요. 네, 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죠. 민지원 연구원께서 또 사진 하나를 갖고 오셨어요. 이게 여기에 보니까 봉사 안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사진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둘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봉사 안내라는 이 말 뜻이 남북이 좀 다른 건가요? 일단 봉사 안내는 남해에서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죠. 이 사진의 봉사 안내라는 글자 아래쪽을 보시면 영어로 서비스 가이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게 남에서는 서비스라는 말을 아주 흔하게 사용을 하는데 북에서는 봉사, 접대 이런 식으로 순화를 해서 많이 쓰고 있고요. 사실 남쪽에서도 이렇게 순화를 하라고 권장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냥 서비스라고 그대로 그렇죠. 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북에서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봉사 안내, 영업시간에 해당하는 봉사 시간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센터나 그런 곳을 의미하는 그런 네네. 일을 해주는 사람들 이런 걸 의미하는 거겠군요. 네, 제가 이 단어가 쓰인 문장을 하나 책에서 발췌를 해왔는데요.
그날을 안고 사는 봉사자들이라는 북측 책에 실려있는 문장인데 상점에서는 영예 군인들과 전쟁 로병, 교원 세대들에 대한 봉사도 잘하고 있다.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진짜 좀 약간 다르네요. 네. 이 북객 쪽에서 이제 저희가 외래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고 순 우리말로 이제 바꾸는 경우를 지금 봤는데 그냥 쓰는 경우도 혹시 있나요? 그냥 외래어를? 네, 그렇죠. 뭐 오랫동안 사용돼서 굳어진 단어들 그리고 뭐 외국에서 새로 발명되어서 같이 이름과 같이 들어온 그런 물건과 이름이 같이 들어온 경우에는 외국어 그대로 적는 원칙이 또 있습니다. 이 경로의 차이 때문에 남쪽에서는 좀 생소한 그런 외국어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경로의 차이라고 하면 어떤 경로의 차이로 의미할까요? 이제 외래어가 사실은 남쪽에서는 외래어라고 할 때는 영어를 많이 생각을 해요. 미국식 표현. 그렇죠. 네, 근데 북에서는 이 생각을 해보면 미국보다는 러시아식 표현이나 뭐 중국식 표현, 독일어식 표현이 좀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좀 역사가 다르니까.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좀 뭐 예시가 있을까요? 어떤 러시아에서 들어와서 혹은 중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말과 좀 다르게 쓰는 말들. 네. 재밌는 또 문장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온영수 작가의 작곡가 리면상이라는 책에 실린 문장인데 연필제는 지금 장막 뒤에 선 사람을 보고 있었다. 사업상 접근하니 왈렌끼를 신어보았으며 바다 맛을 안다는 공통점으로 친분 관계를 맺어주었다. 왈렌끼를 신었다고요? 네. 왈렌끼 자체도 모르겠는데 뭘 신었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그렇죠. 뭔가요? 이게 신었다는 말을 생각하면 조금 이제 추측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왈렌끼는 펠트로 만든 롱부츠를 의미하는 러시아에서 온 말입니다. 러시아어에서 와서 이렇게 저희가 알아듣기 힘든 거군요. 네, 그렇죠. 저희는 이제 롱부츠 그냥 이렇게 영어식으로 아예 많이 쓰는데 북에서는 이 물건과 함께 러시아식 외래어가 들어와서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라고 해요. 아까 바다가 잠깐 나왔었는데 이것도 버터잖아요. 네, 이것도 그렇죠. 러시아식 표현인가요? 이건 잘 모르겠지만 미국식보다는 러시아식에 가깝지 않나 싶고요. 이런 거 말고도 좀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인데 남에서 트랙터라고 하는 거는 북에서는 뜨락도르라고 부르잖아요. 요건 들어봤어요. 네, 그렇죠. 예. 이게 좀 유명한 어떤 예인데 이것도 러시아식 표현이고 또 뭐 사무용품 넣어놓는 캐비넷 이것도 북에서는 까비네트라고 합니다. 약간 표기법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그리고 이게 발음이 좀 이제 다른 경우인데 남에서 먹는 러시아 술 보드카 이걸 북에서는 워드카라고 합니다. 이 보드카는 그대로 러시아에서 들여온 말이 약간 변질된 거군요. 발음이 이제 아마 러시아식 발음 그대로 충실하게 발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실제로 봤는데 좀 이게 뭔가 좀 궁금했었는데 남에서 소시지라고 하는 거를 북에서 고기 순대라고 다듬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식으로는 칼바사라고 발음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칼파스 또는 꼴바사 이렇게 발음하고 사전에 올라 있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북쪽에 가서 들으면 아예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먹어야 되니까 이 단어를 아침 이제 조식당에 나오기 때문에 이걸 먹으려면 이 단어를 아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잘 들어두시면 나중에 북한 식당에 가셨을 때도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이 러시아 이외에 또 아까 독일이나 중국의 영향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독일 영향을 받은 그런 말들도 있나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한두 개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왁진이라는 단어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저 이거 기억해요. 왁진은 네. 백신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이 단어 굉장히 특이해서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백신뿐만 아니라 소개를 좀 하자면 남에서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를 북에서는 에네르기라고 하고요. 또 이 중생대 지질시대 중에 하나인 쥐라기 공원이라는 이제 영화가 유명하잖아요. 네. 북에서는 유라기라고 합니다. 요것도 잘 못 알아듣겠네요. 저희가 네. 가면. 그리고 이제 작년에 좀 유명했던 영화인데 보헤미안 랩소디의 랩소디. 이것도 북에서는 북측 그 독일어식 발음에서 비롯된 라프소디라고 사전에 실려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정말 비슷하긴 한데 또 막상 가서 보면 알아듣기 힘든 말일 것 같기도 하고 네. 참 좀 언어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른 북한의 외래어를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외래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결함할 큰 사전 남북 공동편찬사업회 민지원 연구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